안녕하세요. 남세동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라인에 다니던 동안 또는 라인을 나오고 난 이후에도 한국에 가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라인이 왜 한국에서는 잘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세상 그 누구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 또한 그렇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바로 오늘 얘기할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생각났을 때, 또는 저희 팀이나 실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 새로운 서비스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또 바로 오늘 얘기할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때 기존의 이 강력한 네트워크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네트워크 효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가장 교과서적인 또는 클래시컬한 설명에 나오는 예는 팩스인데요. 만약에 팩스란 게 없던 세상에서요, 제가 처음으로 팩스를 구매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한다거나 할 용도가 아니라면 그 팩스 본연의 목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서를 복사해서 보낸다, 이 목적으로 보면 저 혼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팩스를 구매하는 상황에서는 이 팩스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예, 제로겠죠. 쓸모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설득을 해서 친구 한 명이 팩스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가치가 생긴 거죠. 그 친구에게는 제가 팩스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친구가 살수록 제 입장에서, 저 혼자만의 입장에서 봐도 이 제가 이미 구매한 팩스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 혼자 입장에서의 이 팩스의 가치를 얘기했는데요. 이 팩스 회사 입장에서 또는 이 팩스 시스템 입장에서의 전체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 한 명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가치가 커지는데요. 그 얘기는 저 한 명이 아니라 이것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5명일 때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요. 거기서 6명이 되면 이 가치가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1명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 6명이 되면 이 6번째 들어온 사람은 기존의 5명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기존의 5명도 각각 이 6번째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 팩스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시스템의 가치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이 참가자들 간의 연결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보통은 뭐 나눠 쓰고 돌려 쓰고 뭐 이렇게 할수록 안 좋아지기 마련인데요. 쓰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은 그렇게 다 같이 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쓸수록 유용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네트워크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던 메신저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신저 이전에 잠깐 핸드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팩스와는 좀 다른 게요. 제가 핸드폰을 처음 구매했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저처럼 핸드폰을 쓰진 않지만 기존에 이미 유선 전화란 게 많이 보급돼 있고 그 유선 전화에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부터 아까 팩스와 다르게 가치가 제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핸드폰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초기에는 핸드폰 사용자끼리의 통화보다는 유선 전화 사용자와의 통화가 더 많았겠죠. 아무튼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통신 회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통신사 3개 간에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사에 가입한 사용자와 A 가입자와 B사 가입자 간에는 서로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예를 들어서 A사가 마케팅을 많이 했다, TV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A사 가입자가 100만 명이고 B사 가입자가 10만 명인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새롭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통신사 가입을 할 때 웬만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A사로 가겠죠. 그러면 A사는 점점 커지고 B사는 점점 고객을 잃겠죠. 그게 아까 팩스 때 말씀드린 네트워크 효과 때문인데요. 이게 핸드폰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예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메신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신저 간에, 서로 다른 메신저 간에는 연결이 안 되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메신저가 3개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제 친구들을 보니까 A는 10명이 쓰고 B는 5명이 쓰고 C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크게 기능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의 2명에겐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앱을 많이 깔긴 싫어서 A나 B까지는 깔 수 있겠죠. 그렇게 2개를 깔았습니다.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도 저와 비슷할 테니까 이제 A와 B를 많이 깔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C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C가 시장에서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경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메신저 사용자들이 2개를 쓰기가 귀찮아집니다. 이 두 메신저 간에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능, 디자인 이런 면에서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A쪽 사용자는, A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제 B쪽 사용자에게 야, 웬만하면 A 좀 같이 쓰자, 나 자꾸 A, B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 이렇게 될 거고요. B쪽 사용자는 거꾸로 A쪽 사용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싸움에서, 이걸 싸움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일단
A 10명이 B 5명보다 많으니까요. B에서 A로 옮기는 사용자가 A에서 B로 옮기는 사용자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속도가 가속되겠죠. 그런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중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는 어떤 한 시장을 놓고 보면은 승자 독식하게 됩니다. 아주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하나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메신저의 경우에는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라인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 뭐 왓츠앱도 있고, 텔레그램도 있고,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직 승자 독식이 안 됐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각 나라별로 보면은 하나의 강자가 거의 이제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인터넷 시대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국경을 넘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가 그렇게 국경을 못 넘는 이유는, 메신저라는 거는 주로 지인들 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경을 넘은 지인이 잘 없으니까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메신저가 아닌 다른 거,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생각해 보면요, 페이스북은 이미 이제 전 세계를 뭐 다 먹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스북은 지인들 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비지인들 간에도 쓸 수 있고, 이 비지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팩스, 메신저, 그리고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통신을 위한 서비스니까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아주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른 예로, 저는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에서도 네트워크 효과를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어져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할 때 이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